그 다음에 21번. 도면에 치수를 기입할 때 유의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치수는 계산을 하도록 기입한다. 계산할 필요 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틀렸고. 치수의 기입은 되도록 중복하여 기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치수는 가능한 한 보조 투상도 아닙니다. 주 투상도에다가 메인 투상도에다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치수는 가능한 한 군데 모아서, 이거는 맞습니다. 주 투상도에다가 모아서 한다. 그 다음에 22번. 나사의 종류 중 미터 사다리꼴 나사를 나타내는 기호는, 자, 미터기 때문에 우리가 요 TR이 되겠네요. TR. 앞에 P자가 들어가면 요거는 관용, T가 들어가면 테이퍼. 그 다음에 UN이 들어가면 이건 유니파이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미터 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유니파이 나사입니다. 유니파이 계열. 그래서 인치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미터 단위. 즉 미터나 밀리미터 단위고, UN자가 들어간 거는 유니파이, 즉 인치 단위다. 그 다음에 23번. 간단한 기계장치를 스케치하려고 할 때 측정 농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정반은 바닥에 놓고 하는 거라 정반 맞죠. 그래서 평평한 상태에 있는 정반. 그 다음에 스패너는 뭐 어떤 걸 조여주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거는 측정 농구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24. 다음 중 치수 기입의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치수는 이것도 있네요. 이게 지금 근데 요 앞에 거하고는 좀 틀리네요. 틀린 것은 계산할 필요가 없이 있도록 기입해야 한다. 요거는 맞지요. 그 다음에 치수는 될 수 있는 한 주 투상도에 기입한다. 요거 맞고요. 구멍에 치수 기입해서 관통구멍이 원형으로 표시된 투상도에는 그 깊이를 기입한다. 관통구멍이 깊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름을 해야 되죠. 지름. 깊이가 아니라 지름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구멍 같은 경우는 지름을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3번이 틀린 거죠. 앞에 문제하고는 전혀 틀린 거네요. 비슷한 것 같은데. 25번. 물품을 구성하는 각 부품에 대하여 상세하게 나타내는 도면으로, 이 도면에 의해 부품이 실제로 제작되는 도면은, 요걸 보고 그래서 부품이 실제로 제작되는 도면이기 때문에 부품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상세도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부품에 대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부품도에 해당된다. 상세도는 어느 특정 부분만 자세하게 나타나는 것이 상세도다. 그 다음에 26번. 못따기의 각도가 45도일 때 못따기는 C로 표현하죠. C. 이거는 지름, 이거는 반지름, T는 두께. 우리가 또 저거가 있죠. 앞에 S자 들어가는 거. 예를 들어 SR. 이거는 구, 반지름. 그 다음에 S파이 하면 이건 구의 지름.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27번. 투상도의 선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수문선은 저건 쪽으로 투상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수문선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건 쪽에. 그 다음에 물체의 오른쪽과 왼쪽이 대칭일 때는 좌측면도는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 우측면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측면도는 굳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3번. 물체의 길이가 길 때 정면도와 평면도만으로 표시했을 경우는 측면도를 안 해도 된다. 이것도 맞죠. 이것만 갖고도 충분하면 굳이 측면도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물체의 모양과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면을 평면도가 아니라 정면도로 해야죠. 이거를 정면도로 한다는 얘기죠. 정면도 하나만 갖고 딱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면도가 가장 중요한 거다. 18번. 제각로 내부에 사용되는 내화물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연화점이 높아야 되지. 연화란 얘기는 딱 그 내화물이 열을 어느 정도 온도가 쭉 올라가면요, 이거가 딱딱한 고체가 흐물흐물해지거든요. 그러다가 액체가 되는데 그 흐물흐물해지는 거를 연화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견고하고 큰 힘의 변형이 되지 않을 것 맞지요. 그 다음에 고온에서 열전도나 전기전도가 클 것,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더군다나 전기전도도 있으면 안 되고 열전도도 크면 안 되죠. 3번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슬래그나 용융금속에 침식되지 않아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9번. 전기로 산화정년 작업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기로 주어본 순서가 장입, 그 다음에 용해 작업을 해서, 여기서는 용해를 하고, 그 다음에 산화기를 거치고, 그리고 배제를 하고, 그 다음에 환원기를 거치고, 그리고 출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산화기와 환원기인데, 산화기에서는 여기서는 탈탄, 그 다음에 탈규소 또는 뭐 탈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환원기에서는 여기서는 탈황, 탈S, 그 다음에 탈산, 탈산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산화정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1번이 되겠죠. SI가 C 이런 거. 30번. 치주법이라고도 하면 용선 레이들 중에 미리 탈항제를 넣어놓고 그 위에 용선을 주입해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레이들 여기다가 탈항제를 넣어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용선을 붓습니다. 그러면 용선하고 이 탈항제하고 반응을 하면서 탈항이 진행되는 방법. 그래서 이런 걸 보고 그 레이들 탈항법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 치주법 그렇게 하는 거예요. 레이들의 가운데다가 미리 위치했다고 해서 치주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레이드를 타는 법. 교반법은 말 그대로 교반을 해주는 거고요. 상치법은 위에서 타랑제를 불어넣는 거고, 인젝션법도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교반법이나 요동 레이들법도 자주 나오죠. 그 다음에 요동 레이들법도 회전 드럼이 있고 DM 전로가 있죠. 그래서 회전 드럼은 계속 한쪽 방향으로 돌리는 거예요. DM 전로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한 번 이쪽으로 돌렸다, 한 번 저쪽으로 돌렸다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교반법 같은 경우는 이거는 교반 막대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데마크 오스테르법 같은 경우는 이 T자 모양, 그 다음에 라인슈탈법은 이런 모양, 그 다음에 KR법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31번 전로조합에서 염기성 강제는 산화칼슘이 많음으로 형석을 첨가하는데 이때 형석의 첨가 효과가 아닌 것은 유동성이 좋은 강제를 형성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탈인타랑 촉진합니다. 염기도가 높아지거든요. 염기도가 높아지면 무조건 탈인타랑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강제 중 전체 철분의 증가, 이것도 맞죠. 예. 그 다음에 포밍 조업에 의한 슬로핑 감소가 아니라 슬로핑 증가가 되는 겁니다. 증가. 포밍이라는 얘기는 슬래그가 거품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동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포밍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오면 슬래그가 이렇게 위로 부풀어 올라오면 나중에 이렇게 끌어 넘치거든요. 그런 걸 보고 슬로핑이라 그래요. 슬로핑. 그래서 슬로핑이 증가된다.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상주법과 하주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이런 조개법에서요, 이런 틀에다가 용광을 집어넣을 때 위에서 넣어서 밑에서 이렇게 쭉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런 거 보고 상주라 그래요. 상주법. 위에서 주입한다고 해서 상주법. 하주법 같은 경우는 이런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 상주법은요, 그냥 여기에 주입과 똑같아요. 근데 하주법은 별도의 주입구를 여기다 만듭니다. 별도의 주입구를 만들어서 용광을 여기다 주입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입해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차 올라오죠. 천천히 차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고 하주법이라고 그래요. 하주법. 그래서 상주법은 단순하게 이렇게 넣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틀린 것을, 첫 번째, 상주법은 접촉하지 않으므로 관계 내 게재물이 적다. 상주법은요, 이게 하주법에서는 게재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별도의 아까 주입구를 만든다겠죠. 그러면 이 부분이 내화물로 만들었거든요. 내화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별도의 금형이 있습니다. 아까 상주법은 금형에다 직접 넣기 때문에 이 비금속 게재물이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주법은 여기에 내화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 내화물이 떨어져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게재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맞습니다. 게재물이 적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주법은 주입 속도가 빠르며 스플래시한 표면 기포가 생기기 쉽다. 주입 속도는 빠르죠. 그냥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니까. 그 대신 여기서 요 바닥에서 부딪혀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이런 스플래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스플래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 때문에 표면이 거칠고 그 다음에 또 뭐 딱지흠이라든지 또는 이중 스킨, 그런 결함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하주법은 용광이 빠르게 상승하면 하주법은 용광이 천천히 상승하죠.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용광이 천천히 상승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게 천천히 상승하므로 표면이 깨끗하다. 그래서 하주법은 요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요거를 관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해서 주입 속도 조정이나 뭐 이런 것도 조정이 쉽다. 그 다음에 33번. 연독주조 설비 각 부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더미바. 더미바는 주조 종료 시 주형을 밑을 막아주며 주조 시 주편을 냉각시킨다. 밑을 막아주는 건 맞는데 종료 시가 아니라 주조 개시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죠. 시작할 때 초기입니다. 초기에. 지금 뭐냐면 이런 거죠. 이렇게 지금 여기가 몰드 틀인데, 몰드 틀이고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수맹을 하고 있고, 이 지금 가운데 여기가 이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턴디시에서 여기서 용광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밑을 그냥 주르르 흘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초기에 이렇게 막아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막아주면 여기에 이제 용광이 이렇게 쫙 고이죠. 고이면서 옆에서 냉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굳어집니다. 옆에가 굳어지면 그때 이걸 이렇게 잡아 뺍니다. 쭉 잡아 빼면 이것이 쭉 딸려 내려가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주조 개시할 때. 그 다음에 핀치롤. 핀치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쭉 딸려 내려오게끔 여기에 롤러로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롤러를 돌리면은 여기에 주편이 이렇게 쭉 딸려 내려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핀치롤은 아니고요. 여기에 벌징을 유발도 아니고 벌징 방지예요. 벌징 방지. 벌징은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편이 이렇게 부푸는 건데 그런 걸 방지하는 거. 더군다나 벌징을 방지하는 건 또 핀치롤도 아니고, 이거는 벌징 방지는 에이프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턴디시, 레이들과 주형의 중간, 맞죠? 여기 레이들에서 처음에 전기록 공장에서 이렇게 받아와서 그 다음에 여기에 턴디시로 집어넣으면 턴디시에서 그 다음에 몰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속주주 조업의 순서를 보면 레이들, 그 다음에 턴디시,
그 다음에 주형 또는 몰드라 그러죠. 그리고 인발이 되겠죠. 인발이 돼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레이들, 턴디시, 주형 이렇게 간다. 그래서 레이들과 주형의 중간에 있는 것이 턴디시다. 그래서 용광의 분배나 저장 역할 맞습니다. 주형의 재질은 알루미늄이 아니라 구리를 씁니다. 그리고 블록형도 아니고 조립형을 씁니다. 조립형. 여기에 형상에 맞게끔 조립을 해서 요 안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어 넣는 거죠. 그게 조립형이죠. 그다음에 34번. 연속 주조에서 레이들의 용광을 받은 후 용광 내에 불활성 가스를 취입하여 교반하는 작업 이유가 아닌가. 용광 중에 카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제강을 예를 들어서 정년을 완료는 했는데 만약 탄소 성분이 부족하다. 그럴 때 하는 것이 카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니다 얘기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온도 균일화, 그 다음에 청정도, 그 다음에 비금속 개재물 제거 그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35번 전기료 조업 중 슬래그 포밍 발생. 슬래그 포밍이라는 얘기는 슬래그가 거품처럼 일어나는 거죠. 그러려면 슬래그 염기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표면 장력도 커야 되고요. 네, 그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NaO 농도하고는 상관이 있습니다. NaO가 아니라 FeO 농도하고 관련이 있다. FeO 농도. 그리고 탄소 취입 입자 크기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 산화제를 강력 중에 첨가 또는 취입하면 강력 중에다 다음 중 가장 늦게 제거되는 것. 우리 전기료 조업에서는 실리콘이 가장 빠르고 실리콘, 그 다음에 망간, 크롬, 그 다음에 인, 탄소 그렇게 가죠. 그래서 4번이 이게 가장 느리죠. 가장 늦게 제거하면 되니까. 전로 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로 조업에서도 가장 늦게 제거되는 거는 탄소다는 얘기죠. 그리고 탄소가 또 가장 오랫동안 제거됩니다. 시간도 가장 오래 걸려요. 27번. 전로 조업의 공정. 전로는 원료를 장입하고 나면은 하루 7년을 들어갑니다. 우리 아까 전기로에서는 제가 장입을 하고 용해라는 작업을 거쳤죠. 용해라는 작업을 거치는 이유는 장입 원료가 고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철이기 때문에 고철을 용해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산화정년 그리고 배제가 슬래그 제거거든요. 그 다음에 환원 정년을 거치는데 전로에서는요 장입하고 나면 용해도 필요 없고 그냥 이런 정년을 하나를 통틀어서 출연이라 그러죠. 출연 정년 작업입니다. 이걸로 하나로 끝나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출연이 다 끝나면 온도라든지 샘플 채취하고 그러면 3번이 되겠네요. 원료 장입해갖고 출연한 다음에 온도 측정 또는 시료 채취, 샘플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바로 출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슬래그 이렇게 제거하는 장치죠.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되죠. 38번. 연속주조에서 주편 내 개재물 생성 방지 대책으로 틀린 것은 개재물이 자 아까 연속주조 할 때 이렇게 몰드 내로 이렇게 주편이 내려가는데 이때 여기에 턴디시에서 이렇게 용광이 쓱 들어갑니다. 용광이 이렇게 있고 주편이 응고 상태가 이렇게 되고 이 상태를 이렇게 쭉 잡아요. 그럼 여기는 액체가 있고 여기가 고체거든요. 자 그럼 이때 이 주편 내 개재물은 여기에 있는 개재물이 들어오는 거요. 여기가 공기하고 접하거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용광이 다시 재산화가 되거든요. 그럴 때 재산화된 산화물이 개재물로 들어오는 거예요. 또는 각종 이런 턴디시 같은 데서 여기서 그 내화물 같은 거 떨어진 거 그런 것 등이 들어오면 그것도 역시 개재물로 들어가요. 그래서 개재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버블링도 하고 그 다음에 요 위에다가 또 저런 걸 뿌려주거든요. 요 위에다가 파우더를 이렇게 뿌려줘요. 몰드 파우더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몰드 파우더가 이런 것이 이런 개재물을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반이라든지 몰드 파우더 같은 걸 집어넣는다. 자, 그럼 대책으로 틀린 거. 레이들 내 버블링 처리로 여기서 버블링을 해갖고서는 계속 혹시 안에 비금속 개재물 있으면 이걸 위로 둥둥 띄워서 제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부상시킨다. 요거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능한 주조 온도를 낮추어 주조 온도는 오히려 높여야 되죠. 높여야 개재물이 조금 더 쉽게 제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그리고 주조 온도가 너무 낮으면요 그 개재물 제거할 시간도 없이 그냥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재질이 좀 좋은 이게 침지 노즐이거든요. 여기에 침지 노즐 이 안에가 내화물로 되어 있는데 이때 요 내화물에 재질이 좀 좋은 걸 써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턴지신의 용광 깊이를 가능한 크게 한다. 용광 깊이가 커야 용광이 충분히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비금속 개재물을 제거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39번 진공실내에 미리 레이들 또는 주형을 놓고 진공실내를 배기하여 감압한 후 위에 레들로부터 용광을 주입하는 탈가스 방식 이런 겁니다. 이렇게 진공실이 있고 여기서 진공을 뽑습니다. 이렇게 진공을 뽑을 때 이때 여기에 바닥에 레이드를 하나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구멍을 이렇게 내놓고 요 노즐로 해서 여기 위에서 턴디시에서 여기서 용광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용광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용광이 여기 떨어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면서 진공을 뽑고 있으니까 탈가스가 이루어지겠죠. 용광이 흘러내리면서 여기서 이쪽으로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탈가스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주르르 흘러내린다고 해서 유적이라고 그러죠. 유적 탈가스라고 합니다.
유체가 떨어지는 겁니다. 출강 탈가스법은요, 출강할 때 하는 거라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레이들 탈가스법하고 헷갈리거든요. 레이들 탈가스법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지금 초기에 레이드를 놓고 여기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레이들 탈가스법은 그게 아니라 요 진공조 안에다가 용광이 있는 레이드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서 교반기로 교반을 합니다. 그럼 교반을 할 때 그때 가스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하는 거죠. 그것이 레이들 탈가스법. 그리고 흡인법이 있는데 흡인법 DH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요 기호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호도 자주 나와요. 흡인법은 DH법인데 흡인법은 이렇게 된 거예요. 레이드를 놓고 이때 요 진공조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진공조를 이렇게 담궈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진공을 뽑아요. 그러면 여기는 그냥 대기 중이죠. 여기서 대기압이 작용하는 압력에 의해서 여기서 진공 뽑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용광이 좀 이렇게 들어가죠. 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이럴 때 들어가면서 여기서 탈가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진공을 풀르면 도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랬다가 또 진공을 뽑으면 쭉 딸려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걸 몇 번 해서 탈가스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고 빨아들인다고 해서 흡인 탈가스입니다. 그래서 DH법이라는 거고, 순환법은요, 요거를 조금 더 계산하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는 거죠. 관이 두 개가 있어요. 관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진공조가 있는데 그냥 빨아들이면 양쪽으로 다 같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한쪽으로는 아르곤 가스를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만 이렇게 빨리 올라가죠. 그러면 이렇게 빨리 올라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저절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순환이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순환 탈가스법, 그런다. 또는 아래치법,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쪽과는 상승관이라고 하고, 이쪽과는 하강관 또는 뭐 배출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0번. 전로에서 분체치법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 우리가 타랑을 하고자 할 때, 타랑할 때 분체를 같이 넣습니다. 그래서 전로가 용광이 이렇게 있고, 전로에서는 위에 렌스에서 고압 산소를 불어넣는데, 이때 CaO 요 분말 같은 거, 이런 걸 고압 산소에다 같이 섞어서 보내는 걸, 그거 보고 분체치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탈환 같은 거 잘 되고, 그 다음에 비금속계제물 같은 거 제거도 잘 되고, 그러면 비금속계제물 같은 거 제거가 잘 되니까 불순물도 없고 용광이 깨끗해지는 거지. 그러면 용광 중에 탈황, 계제물 저광,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탈인? 용선 중에 탈인은요, 분체가 들어가는 CaO로 인해서 탈인 효과는 있을 수 있는데 직접 탈인은 아닙니다. 이거는 탈인은 산소에 의해서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인이 O2하고 이렇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P2, 5로 가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체에 있는 CaO나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근데 탈황은 맞아요. 탈황은 요 FES가 있을 때 이것이 CaO가 있으면요, CaS하고 FeO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CaO가 S하고 반응해서 CaS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탈인은 산소하고 반응이다.